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진행의 문민지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오후장에 우리가 함께 내일의 코인 함께 문을 열어보시면서 내일의 시장도 전략 함께 세워가 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 37포인트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동안 30포인트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최근까지 20포인트대였던 걸 생각하면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40포인트대 진입 여부가 앞으로 투자 심리에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들은 오늘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데이터 거래소 보유량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통상 거래소 보유량이 증가하면요. 거래소로 코인이 유입되면서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하면요. 개인들의 지갑이 또 지갑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장기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트를 보면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이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좀 장기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또 우상향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심리는요.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좀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요. 보유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이 부분을 유지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요. 미국 투자자들의 현물 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표가 높아질수록 미국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면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이전보다는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요. 많이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여전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수권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프리미엄 지표는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살짝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가격 상승을 미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좀 현물 매수가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시장에서 영선이나 이제는 양수로 전환되는지가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더 개선되는 모습의 신호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함께 파악해 보시죠. 네, 저희 가격적인 흐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65,400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겠고요. 0.07% 소폭의 상승 흐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1,921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오전에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20달러 선 살짝 올라와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리플 같은 경우에 1.1달러대로 현재 0.13%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전장과 동일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겠고요. 솔라나는 77달러였죠. 오늘의 코인에서 77달러를 말씀드렸는데 78달러 선으로 1달러 정도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코인 시장을 보면요. 오전장에 비해서 그래도 소폭 상승세가 따라와준 모습으로 긍정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처럼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에서는 앞으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하반기 비트코인 전망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타이거 리서치는 최근 기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서요. 비트코인이 하반기까지 이제 14만 3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억 달러까지, 2억 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향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대감뿐 아니라 미국의 금리 방향성이라든지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실제 매수세 회복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LA코인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알려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50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정보방 속에서는요,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의견을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직후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님의 다양한 의견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고민되시는 분들, 그리고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 꼼꼼하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스크를 주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좀 들고 온 자료가 어떤 거냐면 클라리티 법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 클라리티 법안 관련된 자료를 준비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생태계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알던 코인 시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코인 시장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리티 법안이 그래도 이 크립토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만 이번 연도 2026년도, 2027년도에는 어떻게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코인은 이제 그 스피드 지표로 그런 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클라리티 법안으로 인한 수혜 코인들을 다룰 거라서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클래리티 법안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로 자리를 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수혜 코인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또 드릴 말씀이 있죠. 지난번에 6월 9일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알려주셨던 코인인데 지켓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큰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무려 100%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어떤 관점에서 이 코인을 또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켓씨 같은 경우는 6월 9일 날 제가 이제 그 비공개 결제 수혜 코인이라고 했죠. 그게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코인은 너무 투명성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명성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번호가 노출되는 것처럼 그런 거 막기 위해서 그런 코인들이 좀 이슈가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지켓씨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또 방송을 드렸던 거는 사실 별 큰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 저번 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코인인데 한 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사실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현물 종목들을 단기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작은 또 시총이 작고 그리고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방향성 자체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물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되돌림이 많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런 코인들 상승률만 보더라도 대부분 올랐던 만큼 그 당일날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걸 전달해서 드리고 싶냐면 이 현물이라는 거는 사실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사모아서 이제 사모가 우리가 들고 가면 되는 부분인데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단기적인 현물 트레이딩보다는 모아가는 그런 이제 모아간다, 우리 매집을 한다 이런 이제 접근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자료를 준비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지켓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이제 때가 오니까 결국에는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 기간을 정해서 내가 한번 사모아 보겠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수익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나는 게 좋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격대
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이 지캐시를 100%가량의 큰 수익을 안겨주시기도 했는데 지난주 7월 14일 알려주셨던 타피코인이죠.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수익이 나줬습니다.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매도가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캐시처럼 좀 큰 수익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충분히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기들이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또 단기간적으로 상승을 많이 못 줬던 이유는 그만큼 시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 넣으셔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담아두지 못한 분들도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결국에는 매도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정보방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런 전략들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또 지표 CPT도 있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는 주상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간 동안에는 과연 어떤 코인들이 상승했는지 탑5 코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봉크가 71%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당일날 이렇게 크게 움직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좀 국내 거래소라든지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야, 봉크 이거 올라가는 거 봤어요? 라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봉크란 코인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2위가 이제 이클립스, 그리고 세 번째가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이고, 네 번째가 B3,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켓입니다. 지켓이 아니에요. 이켓이에요. 자, 이게 왜 올라갔는지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섹터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봉크는 이제 솔라나 생태계고, 두 번째는 레이어 2입니다. 모듈러. 세 번째, 이클립스도 솔라나 연계랑 좀 되어 있네요. 세 번째가 이제 그냥 플랫폼, 커뮤니티,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 단순한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코인이고, 네 번째는 항상 제가 주상코를 들고 나올 때마다 이 NFT, 게임 관련된 코인들이 꼭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참 이거는 사실 어떤 것 때문에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NFT 코인들은 움직임 자체가 그래요, 원래. 다섯 번째가 이켓입니다. 이켓은 이제 비트코인 계열인데 이것도 지켓이랑 좀 비슷해요. 결제 관련된 부분인데 좀 투명성,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100%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제 뭐 금융거래라든지 뭐 기업에서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켓이라든지 지켓이 코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코인이 좋아서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다들 뭐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아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솔라나입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솔라나 생태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크립토 시장은 이더리움 생태계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려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생태계가 커질 수 있는 확률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보다는 솔라나라든지 수익 생태계 쪽으로 우리가 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코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이런 좀 패턴적인 생태계가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전체적인 코인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단순한 패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가 가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 당장 큰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가는, 그리고 좀 미드캡이라든지 좀 생태계와 목표성이 뚜렷한 그런 코인들 모아가는 단계가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탑5 코인들을 함께 살펴보면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코인도 있고요. 그리고 NFT 게임 기반의 코인도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기반의 코인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요. 솔라나가 앞으로는 좀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언급도 주셨는데, 그러면 탑5 코인 가운데 좀 솔라나 기반의 코인인 본거 코인
코인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어떤 코인을 가장 주목하면 좋을지 그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브릿지라고 해서 상호 운용성 관련된 코인이에요. 워멀 코인인데 이 코인이 사실 제가 추천이 나가고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매수가 대비 8%, 마이너스 8% 정도 빠졌지만 제가 이거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제가 이게 매수라든지 뭐 사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솔라나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각광받지 못한 코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물 코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인들을 몰빵 투자가 아니고요. 내가 뭐 하루 한 달에 1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정도라도 사모을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라나 코인 기반의 코인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함께 더불어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항상 좀 생태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가고 있는 코인이 좀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곤 하죠. 3단계, 4단계까지 분류를 해서 좀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오르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정보방 입장하셔서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탑5 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클래리티 법안을 또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클라리티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클라리티 법안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클라리티 법안이라는 거를 코인이 날개를 달고 우주 끝까지, 저 화성까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법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순하게 코인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상승을 보시는, 그 상승에 대한 그런 내용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 클라리티 법안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하잖아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 클라리티 법안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이런 법안적인 부분이라든지 미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코인, 크립토 시장에 대한 형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혼자서 뭐 소주 한 10병 먹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클라리티 법안이 어떤 거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기업이든 뭐 우리 장사를 하시든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규제, 명확한 규제가 있는 거랑 어떤 법칙, 그런 규제가 없는 거랑 다를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고깃집을 한다라고 하면 주방에 계시는 분들 또 뭐 서빙하시는 분들 또 이제 그 결제를 받는 캐셔분이라든지 역할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재단, 기업이 코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됩니다. 미국이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법이 굉장히 강화된 나라고 굉장히 빡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코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 진행이 더디거나 그리고 혹여나 우리 XRP처럼 어떤 타격을 받아버리면 재단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통과가 돼버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금융 투자자들, 이제 미국에 있는 금융 투자자들이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포트폴리오가 비중이 30%에서 60%까지 비중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단 5% 정도, 5에서 7% 정도만 지금은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법안, 이게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아무래도 금융 투자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는 2026년도는 그런 비중을 늘릴 거다라는 그런 투자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만 하면 클라리티 법안이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 클라리티 법안은 그런 내용이다. 규제와 명확성, 이제 기준을 잡는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어떤 기준을 잡는 건데 그래 기준 잡는 거 알겠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정말 간단해요. 이제 SEC와 CFTC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SEC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걸 담당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서로 역할이 없다 보니까 SEC가 주로 업무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CFTC와 정확한 이제 규제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SEC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제 토큰 발행이라든지 이제 공시라든지 투자 계획서, 투자 예약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는 부분.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CFTC가 이제 관여가 됩니다. 정확히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들, 지금 사업이 준비를 하려다가 이런 그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이런 규제가 잡혀버리면 날개가 단 것처럼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코인들, 어떤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페이지 아니네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움직이냐면요. 네. 자, 이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기업들,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자금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의 SEC와 CFTC가 만든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다 100% 수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코인들부터 움직일까? 정말 간단하죠. 대형 코인부터 움직이겠죠. 대형 코인이라고 하면은 아까 또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유니스왑이겠죠. 유니스왑이 디파이 관련 이런 코인들입니다. 유니스왑이 있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체인링크, 또 뭐가 있겠어, 아발란체, 앱토스 이런 코인들이 있을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캔톤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금융사들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코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코인이 움직이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코인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앞으로 기관들에게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찾는 게 뭐가 됩니까? 바로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예전에 뭐 많이 상승을 줬던 그런 코인에 대한 기억보다는 새롭게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금융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이제 또 나왔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클라리티 법안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상원위원회에 통과가 된 건지 법안이 통과됐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상원위원회까지 표결까지는 지금 일정이 나온 게 없어요. 하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위원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지속적으로 시간이 걸리냐면요. 정말 이게 웃긴 게, 이것도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하원의원이랑 통과된 내용들이 상원위원회에서 내용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네, 원점 네. 돌아갑니다. 그럼 하원위원이랑 상원위원이랑 또 맞춰야 돼요. 네. 맞추고 다시 되고 이런 식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견 충돌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타협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통령 서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2024년도 11월 달에 CBDC를 없애고 우리는 암호화폐로 가겠다라고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서명까지만 간다라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통과를 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일단은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가 어떤 거냐면 수혜는 어떻게 전달될까?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모든 코인들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앵커님 혹시 코인 투자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갔잖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부정 오면 이게 어떤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이름만 이쁘더라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심볼 있잖아요. 심볼 이미지가 네. 있는데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 이미지가 귀여우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야, 도지코인 귀엽다. 도지코인을 뭐 이제 어떤 거 이제 플랫폼 이제 SNS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요, 첫 번째 그거겠죠. 이런 클라리티 법안에서 어떤 그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을 얼마큼 지킬 수 있는 기업인가, 어떤 코인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 재개라는 부분은 미국이 이제 크립토 시장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 기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세 번째는 돈이겠죠. 기관 자금들, 그러니까 온체인 거래량이 얼마큼 늘어나고, 그리고 온체인 자금에 대해서 얼마큼 투입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TVL이라고 불러요. 이제 투자 자산 예치라고 부르는 건데, TVL이 증대되는 거, 얼마큼 증대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네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온체인에 대한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네 번째도 중요하지만 다섯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 코인이 이제 스테이킹, 수수료, 담보, 이런 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토큰 이제 가치 기속이라고 하는 건데, 토큰이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고 사용을 많이 하더라도 금융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코인은요,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고 당연히 단가도 상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코인이 크더라도 정말 금융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지루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냐? 그래, 네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떤 코인이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게 바로 그겁니다. 일단 앞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는요, 이제 시총이 큰 기업들, 기업이 아니고 큰 코인들입니다. 코인들. 네. 뒤쪽에는 이제 시총이 좀 낮은 코인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1을 대표하는 거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옆에는 이제 솔라나와 수이가 있는데, 수이 같은 경우는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수이는요, 이제 우리 이더리움이 서울이면 수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도시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유동 인구도 적지만 중요한 게 교통편이 잘 됐을 거예요. 분명히. 또 이제 건물들도 다 가지런히 잘 지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활용성도 크기 때문에 수이라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대비 속도는 빠르지만 아직까지 보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해킹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수이 생태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파이입니다. 덱스. 덱스라는 거는 거래소, 탈중앙 거래소인데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거를 덱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스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시총으로 볼 수 있는 디파이가 오르카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RWA고요. 대표적인 게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거는 엘리시아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라클 브릿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디파이, RW 여러 가지 코인들을 이어줄 수 있는 상호 운용성 코인인데,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체인링크고요. 아까 또 두 번째가 제가 또 추천드렸던 워몰이라는 코인입니다. 워몰도 브릿지 코인이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 코인이에요. 다섯 번째가 이제 결제 인프라입니다. 결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XRP라는 코인을 말할 것 같은데, XRP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CBDC 관련된 코인이고, 스텔라루멘이 지금은 결제 인프라를 하지 않을까, 나라와 나라끼리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게 스텔라루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제차할 수 있는 저시총 코인이 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셀로라는 코인은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인프라를 가진 코인이에요. 자, 마지막 핵심 정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길었죠? 네, 마지막까지 네,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왔습니다. 자, 핵심 정리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코인이 정말 금융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지, 프로젝트가 참여하고 있는 코인인지, 그리고 이 코인이 얼만큼 발전성이 있는지 이걸 보시려면 토큰 가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과 연결되면서 실사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성장성 있는 코인 중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인커님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사실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법안 단계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 수혜를 받으면서 이 알려주신 종목 외에도 비트코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코인이 또 불장이 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불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앞으로의 이런 성장 단계에서 수혜받는 코인들 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네. 이제 불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을 또 들어보면요. 네. 앞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코인들, 몇몇 코인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뭔가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보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함께 연동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당연히 그 네. 재단 측에서도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코인, 주식과 좀 다른 게 코인 같은 경우는 실사용적으로 이제 그런 금융 기업들 사용하는가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코인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치, 반도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반도체처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세계가 바뀔 거니까 이게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기타적인 부분에서는 물도 많이 필요하고 전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단점도 있겠지만 보완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코인도 마찬가지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다, 아 이렇구나, 우리 가상에 있는 뭔가구나라고 생각했을 건데, 지금은 정말 이제 경제 시스템이죠. 레거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블록체인이 이런 경제 시스템이 도입이 될 건데, 어떤 코인들이 사용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시장에서 경제 시스템이 하나 둘씩 갖춰지고 나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잘 탑승하신다면 코인으로 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깃집을 예로 들면서 각각의 역할이 있듯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회계를 보고 어떤 사람을 사무를 하고 각각 다양한 역할을 보듯이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코인들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도와주셨고요.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수익 코인이 있고 신도시로 가는 수익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덱스 유니스왑도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오리카 코인, 온도 파이낸스 비롯해서 지금 체인링크, 브릿지 웜홀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을 받아가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도 좀 더 세밀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보방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24시간 동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코인들에 대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라든지 더욱더 정확한 실시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키포인트들 함께 짚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알트단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저희 내일의 코인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규칙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방향성 그리고 온체인 관련해서도 알려주셨고 자금과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코인도 중요하지만 자금력이 큰 대형 코인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이야기도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지표로 꼼꼼하게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에서 또 이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정보방을 통해서 아직까지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방금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겠죠. 왜 비트코인이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여야지만 전체 크립토 시장의 활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비트코인 분석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뭐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트레이더를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차트 기반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차트라는 거, 차트를 읽는다라는 거는 또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은 이제 지지와 저항선 그리고 돌파 여부를 찾기 위해 제가 그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많은 선들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올릴게요, 여러분. 이게 좀 올려서 잘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게 또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쪽이죠. 이게 상승을 주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파동을 봤을 때 임펄스 파동이라고 부르죠. 임펄스 파동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단가가 65.4K입니다. 65.4K인데 이쪽 구간이죠. 여기 초록 색깔로 보이는 게 중첩 구간입니다. 이걸 컨플런스 레벨 구간이라 부르는 부분인데 이 중첩 구간, 1차 중첩 구간을 돌파를 해버리면 2차 중첩 구간인 여기 저항선까지는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항선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저항선을 돌파해버리면 위쪽에는요. 제가 다시 확대를 좀 올려볼게요,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크게 저항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저항선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두 군데죠. 이 두 군데만 돌파가 나온다면 충분히 비트코인이 70K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여기 돌파가 나왔을 때 충분히 지금 단기 알트코인 쪽에는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테더 도미넌스랑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은요 뭐 급하게 당장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캠성 코인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클라리티 법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 코인 쪽으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제가 추천드린 코인을 제외하고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단순히 말씀드리면 공격적인 매수도 허용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근거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임펄스 파동 같은 경우는 1.618, 1.414에서 2.628입니다. 이건 피보나치에 대한 비율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1.618과 1.414 구간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서 말씀 더 드릴게요. 다 이거 말씀드리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71K부터 73K까지 유효하다고 말씀드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상 제가 하모니 패턴이라든지 이런 기반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없다는 거는 한 번 더 양해를 좀 부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편하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떤 걸 두고 왔냐면 바로 예상 작도를 두고 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두고 왔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좀 크게 확대할게요. 자,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이제 이쪽 구역이겠죠. 지금 65K니까 이쪽이죠. 여기니까 현재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 구간 쪽에 있고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 이제 3번 구역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근거가 되는 게 우리가 주말간에 한번 비트코인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쪽이 0.618짜리라고 해서 3파, 2파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종 목표가 바로 71K 5파 이 정도 부근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부터 비트코인 시장 올라가니까 불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또 어떤 명분대 빠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주는 데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시장은요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수익을 주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구간이냐면 기술적인 차트가 많이 거의 적중률이 높을 때예요. 지금은 기술적인 지표가 굉장히 잘 먹히는 구간이고 지금은 기관들도 아무래도 그런 어떤 플레임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가 허용되는 부분이고 너무 급하게 이유 없이 상승하는 코인들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인데 지금 제가 근거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테더 도미넌스가 빠진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현금 하시는 분들보다 직접적인 코인 투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빠지고 있죠.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초록 색깔로 표시한 게 뭐냐면 단기 지지선입니다. 지금 단기 지지 부근에서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뚫린다면
여기가 뚫린다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충분히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많이 올라봤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쪽 저항 부근에서는 막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는 뭐 이제 단기 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주쪽 구간에서는 막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비트코인이 지금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테더 도미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근거 두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서 자 만들어드리면 자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흰 색깔이 장기 추세선입니다. 장기 상승 추세선인데 저는 도미넌스가 이쪽 저항에서 계속 막히고 있어요. 보시면 이쪽이 이제 하락 채널입니다. 하락 평행 채널이고 이쪽 구간에서 계속 리테스트가 나오지만 뚫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저항이 좀 크게 받는 편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는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예전만큼이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지금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태계 코인 쪽에 많은 관심을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겠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67K, 70K까지 올라가고 이쪽 장기 상승 추세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미니 부장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니 부장이라는 거는 장기적 관점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상승이라서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를 할 때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테더 도미넌스, 그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분석이 끝났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알트코인 분석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알려주시면서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다양하게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 현재 좀 수익을 주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70K를 좀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65.4K를 기준으로 해서 70K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고요. 70K를 좀 뚫어주게 된다면 71K에서 73K까지 상방이 열려있다,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선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좀 빠질 수 있으나 그어주신 추세선으로 봤을 때 좀 우상향을 갈 수 있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가 좀 잘 맞아떨어지는 시점이니까 좀 공격적인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CPT 지표에 대해서 함께 잘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전략에 맞게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추천 코인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들고 왔습니다. 이거 4가지입니다. 일단 수익 코인 5가지였는데 일단 4가지만 좀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 보는 게 셀로라는 코인이고 셀로가 마지막에 5번째였죠. 결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저시총으로 소개드렸던 코인입니다. 현재 CPT 지표 점수로 봤을 땐 77점 정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를 보시더라도 지금 단기 21선과 단기선 6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지금 현재 뭐 우리 CPT 지표를 보시더라도 지금은 좀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사모을 수 있다, 사모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이게 이 4가지 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이 가장 많이 갈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코인들은 얼마큼 수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기타적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CVD 지표입니다. CVD 지표는 제가 이 팍스경제TV에서 한 번도 들고 온 지표는 아닌데 CBDC는요. 이제 시장가 매수와 또 시장가 매도의 힘을 볼 수 있는 거래량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현재 보시면요. 초록색깔이죠. 초록색깔 떴다라는 거는 지금은 매도보다 매수가 우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매도를 하려는 이런 투자 시장 참여자들보다는 살려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또 보여드릴 코인은요. 엘리시아입니다. 엘리시아도 제가 워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워멀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워멀 코인은 또 제가 이전에 한번 추천 코인으로 설명을 드렸다가 참패를 당한 코인인데요. 이 워멀 코인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주일, 2주일 안에 손실 났다라고 해서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저도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언제 상승을 주고 물론 제가 말하자마자 올라가면 얼마큼 좋겠습니까? 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코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 수급이 약한 부분이에요. 이거 보시면요. 이번에 여기에 하락이 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라 색깔이죠. 아직까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OBV죠. 이게 누적 거래량을 볼 수 있는 OBV 지표에 저도 약함이 떴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한번 물량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기선, 단기평을 이탈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이 코인이 지금 반등 구간인지 올라가는 구간인지 떨어질 구간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기 단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볼 코인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겁니다. 엘리시아입니다. 이름부터가 약간 좀 멋있긴 하네요. 엘리시아 코인. 이름부터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런 L이 들어가기 때문에 멋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엘리시아도 생각보다 거래량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12D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매도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참고 12D 지표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내리막 이제 그 가파르게 들어가면요. 이 매도세가 강하다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매도세가 둔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72점이지만 하락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크게 상승을 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게 뭐였지 아까 전에 기억이 안 나네요. 웜홀입니다. 네네네. 네, 이 코인 엘리시아 코인이 우리가 엘리시아 코인, 워몰 코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셀러 코인 역시 큰 상승을 안 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많이 올라간 코인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인 과연 어떨까요? GPT 점수가 몇 점이 나는지 궁금한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 코인을 제가 오늘 다시 좀 추천 코인을 들고 오고 싶었기 때문에 한 80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 한 번도 GPT 지표에서 본 적이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쉽네요. 76점이네요. 아직도 이제 76점인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로 또 접근을 하시는 분들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못 기다려. 단기적인 수익을 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오르카라는 코인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르카가 지금 76점이고 하락 우위에 있지만 지금 이제 OBV 상승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방송 드렸을 때 주상코를 말씀드렸을 때 솔라나 생태계들이 좀 수급이 잘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5일선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5일선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제가 작도를 좀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요. 중심 추세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거래량은 별로 없어요. 거래량 0.08이라는 거는 거의 거래량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카 코인 지금부터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는 지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 인사이트 들어오시면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투자해서 정말 이번 주, 이번 달, 또 다음 달까지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특별히 4가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보는 지표가 있죠. 그 부분에 이어서 오늘은 또 특별히 CVD 지표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웜홀 코인 계속해서 강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웜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단기 이평선 돌파 시에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정보방 안에 추가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자산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